안녕하십니까.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백수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덕문여고 중간고사 분석 간담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출제됐었던 기조 분석과 함께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 그리고 중간고사 대비는 그러면 어떤 자료로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었는지까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걸 먼저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서술형 점수가 명확하게 다 나오지는 않은 상태인데 일부 반의 경우는 서술형 점수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객관식 만점자는 당연히 배출이 됐고요. 서술형에서 2점이 감점돼서 현재 최고점자 98점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계속 취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수가 이제 확정되는 대로 밴드를 통해서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우선은 시험 범위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험과 관련한 특이사항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덕문여고 시험의 경우는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은 많은 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 자체의 시험 범위는 많지는 않았는데요. 소장은 3개로 구성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올림포스라는 부교재에서 시험 범위가 문학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교과서 속 문법의 내용이 올림포스 내용에서도 그대로 추가가 되면서 시험 범위가 당연히 많아졌고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다른 학교도 똑같이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느껴졌을 수 있겠지만 3월 모의고사에서 문학과 비문학 전체가 시험 범위로 포함되게 되면서 아이들이 심리적인 부담감과 학습에 있어서의 부담감이 크게 느껴진 시험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 있는 특이사항에 제가 전달 드려놨는데요. 문학과 비문학 전체를 학교에서 풀이를 조금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풀이 없이 시험 범위로 추가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고, 특히나 교과서나 올림포스 속 내용들은 아이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지만 학평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와 부교재 공부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시험의 경우는 학평 준비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고득점을 받기 힘든 시험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아이들에게 전해 듣는 바로, 그리고 제가 분석한 시험지 난이도 자체로 봤을 때 90점 초반 정도를 등급 컷이 예상이 되고요. 다만 서술형에서 학교 선생님이 어느 정도로 감점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널널하게 봐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1등급 컷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하나하나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비했는지 연결시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든 올림포스든 그리고 학력평가든 해당되는 문학 문제의 특징을 좀 이번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뭉뚱그려서 문학 문제의 특징이다라고 묶어봤어요. 특히나 현대시와 관련하여 이런 구성이 많았는데요.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놀랍게도 이 두 문제는 1번과 9번 문제로 서로 다른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포스 속에 들어있는 시험 범위와 교과서에 들어있는 시험 범위와 학평 속 현대시에 있는 학평에 나온 현대시를 한데 묶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출제한 문제였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평가 기조는 난이도가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작품별 표현상 특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제 구성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 다를 하나의 선지 자체에서 분석하게 시키기 때문에 한 선지를 해석해 나가고 또는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기말고사 때 그리고 2학기 시험 때도 똑같은 유형의 선지가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를 반영하여 모든 현대시 작품뿐만 아니라 2학기로 넘어가서는 고전시가 작품까지 아이들한테 제가 직접 풀려보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제가 만든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 기조를 반영하여 세트 문항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말고사 역시 학평 및 부교재에 수록된 작품이 대거 시험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덕문여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천재 김수학의 본격적인 문학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시험 범위로 포함되는 문학의 양도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비해서 더 큰 비중이 기말고사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문법뿐만 아니라 교과서, 올림푸스, 문학 그리고 이어서 치게 될 6월에 있는 학평까지 아이들 고루고루 대비할 수 있어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학에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들의 경우는 특히나 더 작품의 형식상 특징, 표현상 특징을 꼼꼼하게 정리해 나간다면 비교적 문학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3번 문제랑 5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문학의 특징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먼저 출제된 문제를 확인시켜 드리고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특징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문제는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됐었던 윤동주의 별의 는 밤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윤동주의 별의 는 밤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도출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전혀 뚱딴지 같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 그리고 학습지로 제공이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키 선지들을 배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시에서 작품에 사용된 상징적 시어의 의미, 형식상 특징, 내용적인 의미를 두루 물어보는 편이고요. 핵심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뭔가 밀도 있는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시험을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시험이 끝난 후에 실제로 교과서 및 올림포스에서 오답을 받은 친구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교과서와 부교재에 포함된 지문들에 대하여 상당히 상세하고 꼼꼼하게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수업 과정이 어땠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두 가지 강의 화면을 한번 캡처해서 띄워봤어요. 앞에 있는 화면은 별의 는 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뒤에 있는 화면은 올림포스 시험 범위에 포함됐었던 푸른 밤과 관련된 강의 화면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쇄법이라거나 이쪽에 살짝 가려져 있기는 한데요. 4연과 5연을 대조해서 4연은 호흡이 느리고 5연은 산문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이 상당히 빠른 연이다 라는 내용들까지 처음에 별의 는 밤을 설명할 때부터 직전 보강까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별의 는 밤 그리고 푸른 밤과 관련해서 내용적인 요소, 형식적인 요소 묻는 문제들 아이들 정말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사평 1번과 관련해서도 제가 적중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배반의 여름의 경우는 작년에도 서사평으로 출제가 됐었던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의 여름이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똑같이 서사평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했지만 아무래도 학교에서 전년도 기출문제는 확인을 하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동일한 요소를 물어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 보강 때 배반의 여름에서 가장 중요한 배반 3개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화자의 나의 성장과 깨달음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이게 직전 보강 때 이루어진 내용인데 이 내용이 다음날 실제로 서사평 1번 문제로 문제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작년에 출제됐었던 배반의 여름이었기 때문에 작년 출제 요소를 배제하고 유력한 후보를 직보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계속 기출문제를 모아두고 있고 기출문제를 꾸준히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출제 기조 그리고 현재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감안해서 수업을 구성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객관식 13번부터 21번까지 그리고 서답형 4번부터 6번까지에 있는 의문 변동과 관련되어 있는 문법 구성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가장 공들였었던 부분도 문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문법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포맷이라거나 학교에서 자주 응용하는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14번 문제에 출제됐었던 해당 최소 대립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제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했을 때부터 정말 자주 인용했었던 2019학년도 수능 기출에서 따온 포맷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출 유형이기 때문에 아마 전문여고에서도 최소 대립상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 변동이 한 번 다 설명이 끝나고 나서 그 후로 진행된 모든 테스트에 최소 대립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넣어서 의문의 개수가 다르면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없다와 같은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했고요. 뿐만 아니라 최소 대립상에서 의문을 추출해내서 그 의문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까지 묻는 문제들을 이와 같이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줌으로써 충분한 연습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답형 4번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역시 첫 수업 때부터 제가 가장 강조했었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바다래, 파틀, 깎아, 달기, 역시와 같이 어떤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안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기 바단 그리고 바틀 달기 지금 똑같은 예문이 나와 있죠. 다가페와 같은 예문을 첫 수업부터 제공을 하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온다면 의문 변동 없이 연음된다라는 내용을 거의 아이들에게 세뇌시켰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적지 않은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대비가 이루어진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의문 변동 자체에서 출제 요소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콕 집어서 어떻게 시험에 나올 걸 맞췄어요? 라고 묻는다면 이 역시도 기출 문제들을 전부 다 분석하고 학교 선생님이 어느 부분을 강조했는지에 좀 주목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당 문제들은 정말 많은 예문들이 나와 있는 문제들입니다. 특히나 여기 3번 선지에 있는 맛 있다는 우리 아이들이랑 맛있다, 멋있다 요 두 가지 예문으로 충분히 학습했었던 예문들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예문들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한 번은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한 번 본인들 스스로 분석을 해본 이후에 시험을 보러 간 것이어서 사실 이 문제들을 풀이해 나가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아이들을 헷갈리게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 유형인데요. 이것도 제가 상위권 일반계고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출제했을 때 다뤘었던 개념인데 그 상위권 애들도 너무 많이 힘들어했었던 개념이기에 그 이후로 학원에서도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모음화와 반모음 첨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학교 교과서에는 반모음 첨가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 올림포스에서는 반모음화도 같이 개념이 연결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이들이 쉽게 뭔가 납득한다거나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수업 전부터 그리고 직전 보강까지도 이렇게 반모음화와 반모음 첨가는 다르고 반모음 첨가의 예문에 뉘어가 뉘여로 발음되는 게 있다. 그리고 반모음화에는 지금 우리 견뎌야 되겠지 견디어라가 견뎌라가 되는 게 반모음하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쉽게 납득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시험으로 출제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 되게 특이했었던 게 직보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스스로 또 공부를 하다가 이 내용이 그때까지도 이해가 안 된 친구가 저녁 12시였나? 그때 연락이 오더라고요. 선생님 저 아직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라고 연락이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 카톡으로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그리고 그 친구가 다음날 시험에서 이 문제 맞을 수 있도록 하기까지 했으니 정말 제대로 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되게 특이한 형태의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어요. 이게 과연 문법 문제일까 로직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전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전국연합평가 국어 영역 12번 문항 14번 문항으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요. 아이들에게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이미 제공을 했었고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풀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해당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생각보다 학원에서 비슷한 유형을 풀어본 적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문법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용적인 요소를 많이 건들 수도 있고 이와 같이 형태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의 시간을 뺏는 방법도 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전문여고 시험 대비를 시킬 때 형태가 특이한 유형도 10문제가량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그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아주 빡세게 꼰 문제도 아이들에게 미리 제공을 해서 그 부분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보자면 기말고사에서도 전반적인 출제 기조는 유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학평 지문 중 이번에 문학 두 작품 현대시와 현대소설이 출제되었고요. 비문학은 두 세트가 출제되었는데요. 이렇게 시험 문제로 출제하면서 전체적인 문항수를 올렸고 난이도도 마찬가지로 올렸습니다. 교과서와 부교재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학평의 비중도 상당했기 때문에 학평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고득점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약한 점을 본인이 파악하여서 그 부분을 위주로 보완해 가야 하는데 사실 이 학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지가 변형된 수준으로 출제가 된 것이라 뭔가 그럴듯하게 이게 내가 맞췄어요 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할 수준이어가지고 따로 첨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학평 시험 범위로 들어간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바로 학평 그 분석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직전 보강 때도 학평에 포함되어 있는 문학작품들의 분석지를 다시 한번 제공하면서 아이들한테 현대시, 감나무와 사실 제가 하나 더 짚어줬었던 게 델러웨이의 창뿐만 아니라 감나무와 같이 출제가 됐었던 고전 시가까지도 다뤄질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2학기 시험이었다면 고전 시가까지 다뤄져서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시험이니만큼 고전 시가는 학교에서 뺀 듯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어려운 기술 영역의 비문학 지문을 시험 범위로 추가해버리면서 아이들이 아마도 그 지문 자체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당한 애를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여고는 이미 다른 학교들보다 시험 시간이 긴 걸로 알고 있어요. 70분 동안 보잖아요. 그래서 시험 시간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키워드를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서술형 감점이 꽤나 심한 편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서술형 자체에서 문제 출제에서 주는 힌트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술형의 부분 점수조차도 받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을 바탕으로 내가 교과서가 약한지 또는 문법이 약한지 또는 부교재, 올림포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약한지 또는 학평 변형 문제에 약한지를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원생들의 경우는 저한테 얘기를 해줬을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기말고사 대비가 이루어질 거고요. 재원생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 자기가 약한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기말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너무 안타깝게도 98점이 일단은 지금 최고점이잖아요. 제가 연락을 받은 친구들 중에서 그런데 그 친구가 서술형을 원래는 정말 학원에서도 정말 잘
잘 썼던 친구이니만큼 서술형 감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형 감점이 생겼다는 건 지금 상당히 서술형 채점을 깐깐하게 하고 있구나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 점수를 받아봤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도 미리 얘기했지만 서술형 점수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이유로 깎인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이유를 잘 듣고 와라. 그러면 내가 뭔가 이거에 관련해서 1점이라도 더 받게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이들이 서술형 점수를 너무 많이 감점받은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한테 적극적으로 좀 연락을 해달라고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부분 점수라도 받은 적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전달 드리면서 오늘 간담회, 국어 간담회는 종료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가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수학 선생님 이제 오셔가지고 간담회 진행해 주실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